도시를 감싸던 어둠이 짙어가는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이 일어났다. 이는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었다. 소통의 부재와 이해 없는 비난, 그리고 무관심이 빚어낸 돌이킬 수 없는 참사였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했다. 하지만 끝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곳으로 향했다. 중학교 2학년 담임 박지원 선생님은 교직 8년차의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학생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특히 민호라는 학생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학기 초만 해도 밝고 호기심 많던 민호는 어느 순간부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출석 일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가끔 등교해도 수업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다. 민호야, 무슨 일 있니? 선생님한테 말해볼래?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학교 오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의 눈빛에서 박 선생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읽었다.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그녀는 민호의 어머니 김용숙 씨에게 연락했다. 학생의 변화에 대해 상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 선의의 연락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용숙 씨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선생님, 우리 민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길래 애가 학교도 안 오려 하고 집에서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상담실 밖까지 들릴 정도로 컸다. 박 선생님은 차분하게 민호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학교에서 관찰된 변화와 또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김용숙 씨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다 핑계예요. 선생님이 민호를 제대로 봐주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아이들 교육시키는 곳 아닌가요? 그녀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날의 상담은 김용숙 씨의 일방적인 비난으로 끝났다. 박 선생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교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앞에 민호의 슬픈 눈빛이 아른거렸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하지만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그 눈빛이. 그날 이후 김용숙 씨의 괴롭힘은 박 선생님의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수업 중에도 교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소리쳤다. 우리 민호 어디 있어요? 또 수업 빠졌죠? 선생님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월급만 받으면서. 학생들은 놀라서 움츠러들었고 교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용숙 씨의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다. 그녀는 교장실에 찾아가 박 선생님의 교체를 요구했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는 박 선생님을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거짓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박 선생님이 특정 학생만 편애한다. 민호를 괴롭혔다.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조작했다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에는 받았지만 매번 들려오는 것은 비난과 욕설뿐이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망가졌어요. 책임지세요. 지금이라도 사직하세요. 문자 메시지도 끊임없이 왔다. 선생님, 잠이 와요? 우리 민호는 밤마다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데 저도 선생님 잠 못 자게 해드릴게요. 괴롭힘은 학교를 넘어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했다. 김용숙 씨는 박 선생님의 주소를 알아내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어느 날 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박 선생님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용숙 씨와 마주쳤다. 선생님, 당신 때문에 우리 민호가 이 지경이 됐어요. 김용숙 씨는
박 선생님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그녀의 손톱이 박 선생님의 팔에 파고들었다. 이웃 주민들이 나와 상황을 말리자 김영숙 씨는 마지못해 물러났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면서도 위협적인 말을 남겼다. 두고 봐요. 내 아들 인생 망치면 당신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민호가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집에서는 어머니의 끝없는 분노를 견뎌야 했다. 친구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문제아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 너네 엄마가 박 선생님한테 그렇게 한다며. 무서워. 너랑 어울리면 우리도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민호의 방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박 선생님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며 민호를 다그쳤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학교 선생님이랑 싸우고 다른 학부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넌 그냥 학교나 제대로 다니면 될 것을. 김영숙 씨는 민호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다. 엄마, 나도 힘들어요. 민호의 작은 목소리는 어머니의 분노에 파묻혔다. 힘들다고? 네가 뭐가 힘들어?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네가 정상적으로만 행동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녀는 민호의 뺨을 세게 때렸다. 민호는 점점 더 자신을 고립시켰다.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온종일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가끔 밖으로 나가도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김영숙 씨의 괴롭힘이 시작된 지 2달째. 박 선생님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녀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는 불안과 공황 발작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체중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때 열정 넘치던 그녀의 눈빛은 공허해졌고 수업 중에도 종종 멍한 표정을 짓곤 했다. 동료 교사들은 그녀를 걱정했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학부모와의 갈등은 교사들에게 늘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교장 선생님조차 학부모를 잘 달래라 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보호는 해주지 못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은 복도에서 우연히 민호와 마주쳤다. 다른 학생들이 없는 틈을 타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많이 힘들지? 선생님이 도와줄 게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잠시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죄송해요. 엄마가 선생님한테 그런 짓을 해서.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박 선생님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야, 민호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김영숙 씨는 이제 학교 행정실에까지 찾아가 박 선생님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을 선동하여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지역 신문사에 제보를 하기도 했다. 문제교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비록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박 선생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았다. 교장은 박 선생님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난처했다. 지원 선생,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교육청에서도 조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 민호의 담임을 다른 선생님께 넘기는 게 어떨까요? 교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박 선생님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민호를 진심으로 걱정했고 도움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문제교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교육 철학, 그녀의 열정, 그녀의 진심은 모두 무시되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홀로 교실에 남아 책상 위에 쌓인 학생들의 과제물을 정리했다. 그 중에는 민호의 것도 있었다. 불완전하지만 나름의 노력이 담긴 그의 과제를 보며 박 선생님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의 과제에 빨간 펜으로 잘했어. 민호야.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라고 적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김영숙 씨였다. 박 선생님은 망설였지만 어쩌면 이번에는 대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선생님, 이제 만족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민호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오늘은 아예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다 당신 책임이에요. 김영숙 씨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다. 김 여사님,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민호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요. 언제부터요? 박 선생님은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선생이라니. 정말 한심해요. 내일 교육청에 가서 당신 면직 신청할 거예요. 두고 봐요.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고 박 선생님의 마음속에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무사히 집에 돌아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김영숙 씨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박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호가 집에 돌아왔지만 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 다시 나가버렸다는 것이었다. 김용숙 씨는 아침 일찍부터 교장실에 찾아와 박 선생님을 고발하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박 선생님을 불러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지원 선생, 김용숙 씨가 이번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호 어머니의 주장으로는 선생님이 민호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박 선생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가 민호를 해쳤다니. 이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비난이었다. 그녀는 항상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특히 민호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학대자로 몰리고 있었다. 교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원 선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수업을 맡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박 선생님은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이었고 신념이었고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박 선생님은 아무도 없는 교실로 향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고 교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마지막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미안하다. 너희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었어. 선생님은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부디 밝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민호에게 네 잘못이 아니란다. 넌 충분히 용감했고 좋은 아이야. 그리고 나의 동료 선생님들 힘내세요. 부디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 속에서 자신의 삶이 스쳐 지나갔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 아이들의 웃음소리, 교사가 된 기쁨. 이 모든 것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칠판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적었던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지만 그녀의 빛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박지원 선생님이 학교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의 편지는 온 학교를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아이들은 울부짖었고 동료 교사들은 망연자실했다. 학교는 순식간에 비통함과 혼란에 잠겼다. 김용숙 씨는 박 선생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녀의 악의적인 괴롭힘과 협박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돌아올 선생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호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깊은 상실감 속에서 한동안 방황했다. 박 선생님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 소통과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박 선생님의 빛은 꺼졌지만 그녀의 희생은 변화를 위한 불씨가 되었다. 민호는 언젠가 자신을 믿어준 선생님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김용숙 씨는 자신의 분노가 초래한 결과를 되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 답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다.